한국 가이드라인 2017년도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으로 활동적인 MSM에게 프랩을 권고한다. HIV 혈청학적 불일치 이성애자 커플에게 프랩을 권고한다. 약물 주사용 사용자에게 프랩을 하는 것은 예방법 중에 하나다. 어떤 약을 권하느냐? 트루바다, 블루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TDF300, FTC200 요게 블루필의 안에 성분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복합제라는 용어를 쓰고 이 약을 써라. 그리고 요 복합제가 아닌 한 가지 약, 요 앞에 TDF만 쓰는 것도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에 트루바다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랩을 위해서는 매일 하루 한 번씩 먹어야 된다. 이 말은 가끔씩 한 번 먹고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고 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4시간 이내에 두 알을 복용하고 24시간째, 48시간째 총 4알을 복용하는 온디맨드 프랩, 필요시 프랩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랩을 하면 혹시 감염자인데 프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치료는 3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야 되는데 2가지만 쓰게 되니까, 그래서 프랩을 하기 전에 감염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항원 항체가 들어가 있는 요즘 4세대 일라이자라고 하는데 4세대 검사를 먼저 해서 최소 최근에 1주 안에서의 결과를 확인하고 하고요. 오라킷 같은 빠른 검사는 이렇게 프랩을 하기 전에 표준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를 권합니다. 그리고 트루바다라는 약을 먹으면 신장 기능을 이렇게 모니터해야 되거든요. 신장 기능을 이렇게 피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요즘 이게 트루바다라는 약 말고 데스코비라는 이 신장 기능이 좀 개선된 약이 치료약으로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프랩을 위해서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약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표준으로는 아직 블루필, 트루바다라는 약을 씁니다. 데스코비라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적게주는 약이 이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서 또 이 프랩을 하기 전에는 항체를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고, 항체가 없는 MSM 분들은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성 감염 때 발진이 있고 발열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급성 감염기에 프랩을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성 감염의 증상과 징후를 찾기 위해서 의료인과 한 번씩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프랩을 하기 전에 인터미디에이트, 불확정, 이 말은 급성 감염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때는 프랩을 하지 말고 감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프랩을 보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블루필을 먹으면 뭐 HIV 감염이 예방이 되니까 성행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나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별로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감소한 자료를 많이 내고요. 성병이 또 뭐 정말 연구 말고 자연 이렇게 외래로 다닐 때 관찰한 그런 연구에서는 어떤가라고 보면 어떨 때는 뭐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고 어떨 때는 비슷하다는 자료도 있어서 이게 폭발적으로 뭐 다른 성병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까지는 아니다. 자료는 뭐 낮아진다, 비슷하다, 조금 증가한다 이런 자료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안전하냐? 부작용 여기 보시면
젊은이에게 먹었어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약물 중단 사태는 없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더라. 이런 데이터이고요. 우리가 가끔 묻습니다. 내성이 이 약을 먹으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게 내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발현하지는 원칙적으로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급성 감염기거나 벌써 환자인데 자기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예방약을 먹으면 내성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감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프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연구에서는 뒤에 감염된 사람들의 내성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성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연구 자료에서 처음에 42%의 결과를 낸 거라든지, 여자분들이 주로 있는 연구에서 40% 미만, 30% 미만의 낮은 효과를 나타낸 것은 안 먹어서 그렇거든요. 연구에는 참여했지만 실제로 입 안에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시험자들이 다 관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수능도, 어디서나 치료도 수능도이지만 예방도 수능도가 관건입니다. 잘 먹으면 흔히 일주일 매일 먹는 것 중에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먹는 사람은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다를 먹으면 내가 감염이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 제가 그 설문조사에서 이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프랩을 알았더라면 감염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적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프랩이라는 방법이 있고 프랩이라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럴 때 알고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이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파트너가 감염일 수 있겠다라고 위험군으로 생각하는 것은 파트너가 많은 MSM이 1번이고 이성애자 중에 파트너가 감염일 수 있는 분, 우리나라에는 좀 적지만 주사용 마약 사용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랩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예측되는 경우만, 노출이 예측되는 경우만 사용하는 것과 지속 사용이 있는데, 지속 사용이 표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랩에 대한 CDC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re you ready for Pr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프랩이 어떤 것인지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많은 도시에서, 예를 들면 뉴욕시라든지 샌프란시스코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포스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여기도 프랩이 도움이 된다라는 홍보 팜플렛이죠. CDC도 프랩을 권장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CDC라는 곳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권하는 아주 대표적인 보건단체죠. WHO는 더 큰 범위로 글로벌, 국제적으로 프랩은 HIV 예방을 위해 대상 집단에, 위험 집단에 공고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off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교육도 그런 일환으로 프랩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 트루바다라는 약이 프랩을 위해서 허가가 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가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열심히 프랩을 하는 그 도시라고 했는데, 신환자들이 여기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데 막 줄어요. 농담처럼 프랩을 많이 하니까 환자가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였네요. 제가 프랩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좀 해봤어요. 2016년도와 2017년도. 여기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2016년도, 17년도에 들어오셨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프랩에 대해서 어떤 해봤느냐라고 하면 알긴 알지만 해본 적은 거의 없죠. 여기 보시면
MSM 그룹, 2016년도보다 17년도에 대해서 지식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프랩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해본 적은 거의 없다. 이게 제대로 해본 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수입된 어떤 거를 그냥, 정상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해본 거라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프랩이라기보다 비급여로 이렇게 의사에게 내가 위험했었으니까 약을 받는다든지 등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프랩은 필요하냐라고 질문하니까 위험 그룹에서도 88%, 95% 매우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의료진도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하니까 프랩이 필요하다. 일반인들도 심지어 프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뭐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렇죠?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프랩을 보험이 된다면 하겠다. 보험이 된다면 하겠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 약으로 먹기에는 가격 부담이 많다. 한 알에 13,000원,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예방을 위해서 이 돈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험이 되면 훨씬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고,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프랩의 장애, 비용, 여기 보면 보험이 커버되느냐, 보험이 적용되느냐라는 데에서 있는데, 의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프랩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잘 몰라요. 프랩 약자도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을 뒤에 가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저처럼 감염내과 의사들은 프랩에 관심이 많지만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과가 달라지면 HIV 감염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감염내과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이렇게 나눈다고 하듯이 본인들의 병에 대해서 알고 관심 있는 의사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의사 이렇게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랩은 얼마나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들이니까 모르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중에 제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사를 1년 내에 100%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험군에서 57.6% 또 60% 이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만큼 내 상황을 모르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90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게 첫 번째 90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군에서 HIV 검사에 권장되는 빈도는 최소 1년이고 파트너가 많으면 3에서 6개월입니다. 파트너와 같이 상의하면서 약을 먹도록 해야 되고 3개월이 최장 처방 기간이고 아까 신장 기능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감염인데 이 트루바다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내는 의료보험 적용이라든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의료진은 또 의료진대로 이 병에 대한 기전과 효과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자의 숫자가 생기지 않으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는 이렇게 유병률이 낮으니까 미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의 자료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다르죠. 유병률이 낮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 MSM 그룹에서 동성 성접촉이 위험 요소 중에 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먹어서 도움되는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서는 이 약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가격도 문제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렇게 해서 프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더라도 환자가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자연적으로 되고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고 이럴 때
그 프랩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 비해서 효과가 집단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낮겠지만 밑에 쓴 대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고위험군에게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파트너가 많고 고위험군이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뉴욕시 프랩 포스터, 당신의 파트너가 감염일 수 있겠다 또는 감염자이다 라면 프랩을 하십시오 라는 뜻이고, 제가 Are you prepared라고 제목에 했는데 be prepared라는 말은 예방을 하자. 여기 파란색 알약이 있죠. 그리고 프랩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1인 또는 2인이네요. 시위 같은 거, 홍보 같은 것들도 하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프랩이 효과가 있느냐? 수년 전에는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렸듯이 프랩은 90% 이상 효과적입니다. 프랩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환경은 아직 안 됩니다. 쓸 환경이 안 된다는 말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부는 알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쓰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능도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임상시험에서도 줬지만 잘 안 먹어서 피의 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무효한 거죠. 잘 먹어서 피의 농도가 나와야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막아내버리는 거죠. 여기에 보면 프랩웍스라는 말은 효과적이다. 여기에 스파이더맨 그림이 있네요. 이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책임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프랩은 효과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가 쓸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해 봤습니다. 그럼 한국이 프랩을 이렇게 도입하는데 어떤 경과를 밟을 것인가 라고 예측합니다. 2018년도 첫 시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겠죠. 대만은 처음에 2015년도에 시범 사업을 한 4-5곳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범 사업의 연장선에서 있고 보험으로 프랩 약을 처방하지는 않고 있어요. 보험으로 제일 이렇게 잘 지원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유럽에. 그리고 미국도 보험으로 사보험이나 이런 다른 공보험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와 함께 사업이 확장될 것인가? 결과가 좋으면 확장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의지가 있으면 확장될 거고, 2017년도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에 대한 주제가 국회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다뤄져서 예산이 있고 하면 이 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보험 처방 문제는 가능하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는 예방은 보험할 수 없다라는, 우리 예방접종약들이 대부분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방약이 보험이 되려면 국민의 이해가, 동참이, 이렇게 동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얼마나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 알에 13,000원, 15,000원 하는 약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특허가 풀린 약, 우리가 특허가 풀리면 싸지잖아요. 언제 가능해질 것인가. 그리고 프랩을 계속 먹는 것은 돈이 너무 비싸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할 때 이렇게 잠깐 먹는 것은 그러면 돈도 싸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표준은 지속해서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 디맨드, 그러니까 필요시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료들이 나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도 바꾸고 가이드라인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필요시 먹는 것을 우선 권장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가, 또한 한국의 프랩이 정착하는 데 대한 속도, 그리고 정착하느냐 마느냐,
이 관건이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정도에서 속도가 빠르려면 좋은 시범사업 결과와 또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이 HIV 감염자의 이슈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같은 것들이 이 속도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두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드립니다. HIV 감염 예방에서 현재 국내에서 줄여갈 부분은 두 가지인데, 원칙론을 계속 반복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늘려야 되는데, 진단 접근성의 향상, 오라킥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라든지, 몇 년 안 됐거든요. 프랩의 도입, 요 두 가지입니다. 그 진단이 많이 되어서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단이 다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환자들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숨어있는 환자들이 진단되고 진단된 사람들은 치료되고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프랩이 작동하고 해야 됩니다. 프랩은 임상연구와 실제 임상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90% 이상이다. 이것을 비유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임신을 대비해 피임약을 먹는 것과 같이 내가 감염될 성접촉의 위험이 있으면 먹으면 된다. 뭐 본인의 책임이지 왜 이게 전체 국민의 책임이냐 또는 국가의 책임이냐, 국가가 왜 도와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국가가 왜 도와줍니까? 마약을 끊기 위해서 국가가 왜 도와주죠? 개인의 선택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약을 끊는데 국가가 도와주고 금연하는데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죠. 국가가 도와줘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프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에 이어서 이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는 이 낮은 유병률이라 하는 말은 병을 가지신 분이 비교적 적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10,000명만 환자니까 그 프랩은 효과적이 전체 집단에서는 적겠지만 개개인에게 위험군에서는 효과적이다. 국내 프랩의 적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 적용, 돈 문제다. 의료진들은 이 프랩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저희 같은 감염내과 의사들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지원해야 될, 학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근거자료의 축적, 국내 근거자료의 축적, 시범사업 결과, 가이드라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등에 관심을 좀 두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말로 프랩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알았으면 감염이 안 되었다라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이를 제도권 안에서 어디에서 몰래 구해서 쓰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제도권 안에서 이 프랩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또 성소수자와 일반 국민과에게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